이제 정점 구간에 왔기 때문에 외국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달러 가격은 이미 많이 오른 상태고 한국 주식은 많이 싼 상태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재기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기사들을 좀 중국 봤거든요. 러시아가 엄청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들어오려면은 환율을 또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환율이 지금 우리나라가 1,300원대 있죠. 네, 환율이 최근에. 1,300원대고 3.25고 만약에 12월에 FOMC에서 빅스텝으로 올리면 조금 더 벌어지는 거잖아요. 1.25로. 그럼 이렇게 벌어지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환율이? 당연히 안 좋죠. 왜냐하면은 돈이라는 속성이 뭐냐면은 이자를 많이 주는 데로 가는 게 속성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예금하는 게 낫지 한국에 예금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안.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도 안 올릴 수는 없고 같이 올리는 거거든요. 같이 올리는 건데 근데 최근의 상황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내년부터는 좀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정점의 구간은 어느 정도 다 오고 있거든요. 각 나라마다 다 왔기 때문에 이게 만약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다가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높은 곳으로 돈은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지만 이제 정점 구간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은 이제 외국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이란 나라,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 보면은 달러 가격은 이미 많이 오른 상태고 한국 주식은 많이 싼 상태야. 그러면은 들어갈 만하죠. 그 이자 몇 프로 더 받겠다고 멈춰 있는 것보다는 환율도 환차익을 볼 수 있고 가격도 싸.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금리의 피크 네. 거기 나왔으니까 네, 더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아니라 예. 만약에 더 벌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더 빠지는 거죠. 계속 빠지는 거죠. 그러면 그럴 필요가 없이 뭐 우리나라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정점에 어느 정도 다들 있으니까 또 환율도 많이 오른 상태니까 달러 보유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매력 있잖아요. 이 환차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들어와가지고 이만큼 먹을 거고 기본 갖고 가는 거죠. 그다음에 주가는 하락되겠고 그러니까 1+1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0.25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긴 하지만 저희는 베이비 스텝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피크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 큰 수익률 이 0.25만큼을 어떻게 보면 비용 지불을 하더라도 더 큰 걸 얻을 수 있다면 그렇죠.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돈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1년은 뭐냐면 그냥 계속 금리를 올리는데 미국이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당연히 그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쉽지가 않죠. 외국 그 기관 투자자는 계속 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어떠한 펀더멘탈보다 또 대한민국 펀더멘탈보다는 저희 나라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 같아요. 이게 수급의 문제인 것 같아요. 수급으로 철저히 움직이는 거지. 대한민국 이미 선진국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갖고 얘기하기에는 이게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여러 가지 기업들 다 좋다고 하는데 2차전지만 가는 것도 이상하죠. 그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국 기관 투자자의 수급 문제지 우리나라의 펀더멘탈 문제로 얘기하기에는 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대표님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좀 정리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다음 그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와 2차전지까지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그 대표님께서 또 따로 이것 말고 또 좀 좋게 보시는 그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내년에는 금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금. 왜냐하면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국내 금값은 국제 금값은 이렇게 돼 있는데 국내 금값은 올라가 있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 금값은 달러 가치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달러가 상승분까지 여기 반영돼 있어서 국내 금값이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국제 금값은 하락 추세였거든요. 우리나라 금값은 비싼 추세였고요. 그러니까 달러 환승분, 그러니까 상승분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이건 다 떠나고 그 국제 금값 전체적 분위기를 보면은 금이라는 건 안전자산의 대표격이잖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근데 그게 효과를 못 받게 된 거는 뭐냐면 예금 금리가 그거를 대체를 해주고 있고 4% 5%짜리가 저쪽에서 그것도 미국이라는 데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이 자국에는 2% 3%밖에 안 되는 저쪽은 4% 5%라니까 전 세계 돈들이 다 저쪽으로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이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원래는 올랐었다가 올해는 금값이 떨어지는 게 저쪽이 더 안전하다 보니까 수익도 괜찮고 하니까 금값은 하락하고 저쪽만 계속 넘어갔던 거죠. 근데 내년에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금값이 올라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지폐 자산보다 화폐 자산보다는 어떠한 금 자산이 더욱더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과거도 그랬고 금리는 높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환율은 높고 내년은 확 떨어질 계획은 없잖아요. 금리가 일단 높은 상태에서 서서히 빠진 거고 환율도 이제 서서히 빠질 거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운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닐 거란 얘기죠. 내년 확 떨어지면 모를까. 그러면 이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있고 못 버틸 수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버티는 과정에서 버틸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가 자국의 경제 성장이 월등히 높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없죠.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도래됐을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금. 그 실물 경제의 어려움을 금으로 퉁치는 거죠. 금으로 네. 그쪽으로 가는 거군요. 심리가. 우리 IF 때 그렇게 어려울 때 금으로 퉁쳐버렸잖아요. 실물 경제 진짜 어려웠을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으로 가는 거예요. 돈을 갚으다 하니까 우리가 금으로 해서 갚아버렸잖아요. 예. 그렇게 왜냐하면 금의 됐어요. 가치는 미래 가치도 반영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화폐 가치나 자국의 어떤 자산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 최근에 금값이 지금 살살 찍고 올라가는데 이게 바닥이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된 계기가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치도 있어서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금리 인하 때문에 올라간 기대치도 사실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윗부분이 좀 더 세지 않을까. 뭐냐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재기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기사들을 좀 중국 봤거든요. 러시아가 엄청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얘네들은 통계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한대요. 근데 대표적으로 터키 이제 이름 바뀌었지만 터키나 아니면 이런 중남미 국가들 대부분 경제가 조금 체력이 약한 국가들이 지금 그 금들을 많이 사재기를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기사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금도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기대치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갈 일도 없고 예. 그러다 보면은 과거에 10년 전에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 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런 금값도 다시 재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에 대표님께서 지금 한 1억 정도가 있으면 어떻게 금까지 포함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리시겠어요? 저는 70%는 이제 50에서 70%는 주식시장에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1억이라 하면 30에서 50%는 요즘 예금도 괜찮으니까 1년짜리로 5% 받으시면 되죠. 뭐 요즘엔 8%짜리 원정 뭐 예금하러 다니신다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높을 때 어차피 또 금리는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채권에도 한번 관심 가지시고 그 다음에 원자재죠. 예, 금 같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에너지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우리 투자님들한테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게 일본 주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본 주식도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환율이 많이 유리하거든요.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요. 근데 일본 주식 같은 경우 그 희한한 게 뭐냐면 걔네들은 잘 안 빠져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주식을 대신 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성장 위주의 기업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무거운 기업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배당도 괜찮은 것 같고 주가 수익률도 뭐 우리처럼 뭐 변동성 있고 뭐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네, 이게 좀 이렇게 평탄하거든요. 거기서 또 배당도 한 3%대 나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본도 어차피 경제 성장은 우리도 경제 성장이 잘 돼야 되지만 그 나라도 경제 성장이 잘 돼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팩트를 올해 뺀 작년까지는 주식에만 모두가 다 갔잖아요. 성장주만 막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물론 이제 돈 있으신 분들 지금 현재 올인돼 있으신 분들은 어렵지만 이제 새롭게 1억이 돼 있으시다 그러면은 주식에는 성장주하고 그 다음에 뭐 경기 방어주도 같이 섞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일부 자산을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팩트로 이렇게 뿌려 놓으시면 내년 같은 경우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버텨야죠. 예. 네, 풀리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상승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버텨야 되는 거군요. 지금 팔면 너무 늦은 거고. 그러면 그렇죠. 쉽지 않은 거죠. 대표님 혹시 뭐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올해 참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락한 거를 우리가 경험했는데요.
내년에는 이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물 경제하고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이죠. 금융시장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라는 게 드러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뭐 내년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섹터들이 또 그동안 올해는 그런 섹터들도 하나도 안 나왔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하나하나씩 나오는 거니까 올해 분위기보다는 조금 나은 분위기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물 경기는 안 좋겠죠. 근데 이거를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대입시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얘는 얘고 얘는 얘다 이런 식으로 분리하셔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보게 되면은 뭐 헷갈리는 거죠. 너무. 그렇죠. 팔고 싶고 맞아요. 팔지 말아야 되는데 맞아요. 한 1년만 더 참으면 될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금융시장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갖게 되고 지금 저쪽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좀 분리해서 보실 수 있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일방적으로 저희가 실물 경기 올해는 나쁘지 않았어요. 나한테까지 오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금융자산에 대한 것만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은 그게 아니라 금융자산은 좀 크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좋은 변화가 있는데 크게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실물 경기는 크게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해서 내년에 좀 분리하신 마음을 갖고 하시면 좀 내년에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실물 경제 사이클하고 이 금융 투자 사이클하고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거가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 또 내년에 또 실물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러시면은 또 진짜 막 내다파실 수도 있고 금방 포기할 수 있는데 이걸 잘 구분해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그렇죠. 지혜롭게 대처하시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야 뭐 파셔야 되겠지만 그 파는 기회도 아마 좀 좋은 기회들이 있으니까 덜 손해 보는 그 구간에서 뭐 자본을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굳이 뭐 내가 팔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버티시면서 가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래만 같지는 않을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융시장 같은 경우 특히. 예.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도 괜찮으실까요? 네.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와 머니사이클의 저자이신 안동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